지도 조언을 하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제 소개를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2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혈에서는 중3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입론도 제가 보고 오늘 토론도 봤는데 제가 처음에 입론을 지도조언 하려고 봤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다들 굉장히 입론을 잘 만들어서 요즘 중학생 친구들은 되게 아는 게 많구나 하면서 되게 너무 잘해서 놀랐고 오늘 토론할 때도 이렇게 보지 않고 펼에서는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다들 참고 종이나 자료가 없어도 너무 발언을 잘 하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토론 봐서 너무 좋았고 지도조언을 간단하게 드리면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반대 측에서 입론을 시작을 했는데 세 가지로 여전히 국가적 책임이 남아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자발적 선택이 아니었다. 세 번째는 피해자의 책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논거에 대해서 논증을 하면서 이제 전시회에서 일본 또한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와 어떤 인권적으로 신장된 국가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먼저 그 일본이 인정했다라는 사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례 선택에 있어서 조금 편향적으로 청중들한테는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뒤에서 비교 요약하는 경우에서도 일본은 현재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앞에서 그럼 이야기했던 일본이 인정했다라는 부분과 상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 어떤 일본에서 국가적으로 발언하는 그런 동향을 보면 그럼 위안부 책임은 뭐 이미 다 했고 우리는 이제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발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례만을 가지고 어떤 국가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사례가 좀 편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전 세계적인 책임 요구에 대해서 말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가져오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례를 조금 더 설득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 국가들에서는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일본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가를 함께 제시하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보다 이해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더 설득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찬성 측에서는 입론하면서 이제 징용이 개인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징용이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가적인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쭉 굉장히 쟁점으로 계속 나왔던 거 두 가지가 자발성 문제와 국가적 책임 문제인데 이때 자발성의 기준을 찬성과 반대측 모두 어떤 법안을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944년 그때부터는 이제 강제징용이니까 배상을 해야 되고 그 전에는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꼭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물론 법안을 예시로 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법안이 있기 이전에도 분명히 강제징용이 존재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법안이 생긴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정말 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법안만을 두고 이게 자발적이었냐 자발적이지 않았냐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섣부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 측에서는
교도소 사례에서 이제 감골댁 아들이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해외로 노동을 가게 되잖아요. 이걸 이제 자발적이라고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대 측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자발적인가? 너 강제징용 가 했을 때 그냥 네 하고 간다고 해서 이게 과연 자발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가지 않으면 집안에 대한 어떤 빚을 못 갚으니까 제재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내가 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압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발적 선택이라는 게 단순히 정말 뭐 국가가 막 포승줄로 묶어서 이렇게 데려가야만 정말 자발적이지 않은 것인가, 어떤 환경적인 압력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자발성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보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국가적 책임에서 이제 말했던 거는 책임의 주체가 국가인가 기업인가가 주된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기업적 책임이 물론 존재하겠죠, 1차적으로는. 근데 과연 기업적인 책임만 있고 정말 국가적인 책임이 없는가? 기업에서 가혹행위를 했다고 해서 국가가 정말 국가적 책임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꺼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국가적 책임이라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 어떤 징용 피해자들한테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가혹행위를 했던 기업들에게 보상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적 책임이라고 포괄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혹은 정말 이런 거를 넘어서 어떤 일본이 전쟁을 발발시킨 국가로서 가지는 책임,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현재 사람들과는 관련 없는 일인데 이거를 정말 왜 현재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가 라고 또 뭐 제시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뭐 그때 전쟁 당시에서 얻었던 이윤으로 뭐 일본이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 토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책임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꼭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제가 해주고 싶었던 말은, 논제에 대해서 되게 폭넓게 보는 시각을 가지면 더 다양한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자발성이 단순히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계속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 좋아요. 정말 이 책에서 간 사람이 자발적으로 갔나? 뭐 지상철이 그럼 나는 철도에 가서 노동을 할래요 라고 한 게 진짜 자발적인 게 맞나?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고, 좀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문답에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전쟁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몇 년 전에도 이제 굉장히 기사화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게, 독일에서 막 거의 정말 나이가 많으신 막 80세, 90세가 된 노인이 과거에 어떤 나치로서 그런 부역했던 책임을 그 나이임에도 문 경우가 있어요. 법적인 책임 형사 처벌을 내린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도 반대측이 그런 사례를 들어서 반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적인 책임을 얘기할 때도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 국가적인 책임을 그렇게 묻는 게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에게 요구를 해도 기업이 현재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일본 정부 측에서 어쨌든 기업에 대한 그런 책임에 대한 촉구를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줘야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 문답을 할 때 갑자기 이제 탈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아마 스스로 돈을 벌러 간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얘기를 하면서 반대 측에서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돈을 벌러 간 거였으면 왜 탈출을 하려고 했겠냐라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인데, 이 사실 내용은 들으면서 되게 논제에서는 조금 벗어난 내용이라고 느껴져서 이 쟁점은 굳이 함께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비교요약 과정이었나요? 두 번째 문답에서 이제 반대 측에서 기업적 책임만 있다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문답으로 위안부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되게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찬성 측 이제 문답자가 아마 그때 유빈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이렇게 그거는 보상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이 토론에서 어쨌든 국가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이니까 너무 이제 빠르게 이렇게 수용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바로 반박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빠르게 막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하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다음 발언 시간에 보충을 해서 반박을 한다든지 하면은 좀 더 주장을 강화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냥 토론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징용에서 이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찬성 측은 자발적이었던 거는 보상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함께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자발적으로 간 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아까 뭐 자발성에서 제가 폭넓게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그 자발성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중에서도 정말 그 노동 환경에 대해서 어떤 노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실된 정보를 제공받고 갖는가도 어떻게 보면 그 자발성에 있어서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나 갈게요 했는데 처음에 브로커가 한 말이랑 노동 환경이 굉장히 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정말 자발적으로 진실된 정보를 제공받고 환경적 압력도 외부 압력도 크게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갔어도 그 노동 과정에서 그 사람이 일종의 피해를 받아서 산업재해를 만약에 경험한 경우는 그러면 정말 피해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가. 그래서 자발적으로 갔더라도 그런 노동에 부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반대 측에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은 반박거리 중 하나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같은 거에서 기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전체적으로 다들 법이나 막 그런 협정 같은 거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찾아보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번에 토론 지도를 한번 왔을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논제나 주요 키워드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큰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